안녕하세요, 1번 분들. 오늘은 11월, 12월 딱 2개월이 지금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에 더 노력을 하고 조심하면 좋은지 알아보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뽑을 카드는 11월, 12월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뽑을 건데 그 카드는 11월, 12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 설계도 카드가 요즘 많이 나오네요. 우리 여러분들 좋은 소식으로는 일복이 참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복이 많으면 어떻죠? 정말 바쁘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한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나의 할 일들을 뚝딱뚝딱 해치워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드는 설계도면인 만큼 체계화시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나 복잡한 무언가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만들게 되는 11월, 12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잡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틀을 잡는다. 나의 계획을 분명하게 세세하게 짜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 관리든 재정 관리든 건강 관리든 삶의 다양한 영역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다. 그냥 정신없이 바쁜 게 아니라요. 질서와 계획 안에서 효율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해결되는 일도 많고 이루게 되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1월, 12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변화인데요. 여기서는 목성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목성이라는 것은 확장, 성장,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질 때 등장하는 카드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운이 잘 따른다. 그리고 내가 운이 따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것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나 노력하지 않은 일에서 여러분들이 운이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일,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일에 운이 따를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운을 믿어야 돼.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노력도 있었지만 운도 함께 따르는 변화라서 생각보다 일이 더 잘 풀릴 거고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모습에서 컵 4번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항상 느꼈던 감정이나 했던 생각들에 좀 갇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족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불만족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이에요. 겉보기에는 늘 똑같은 일상이라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기대할 것이 없어서 무기력함과 의욕저하가 있었고 여기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변화를 주기에는 또 겁이 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답답하고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두려우니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권태감이 좀 진해졌을 것 같아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일상의 틀을 깰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없네. 뭔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게 없을까? 좀 더 신선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았던 과거이다. 그래서 좀 정체 구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 안정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컵 6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관계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카드 설명은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관계도 꼭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컵 6번이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영광, 과거의 따뜻한 기억들을 의미해요. 이 기억 안에는 여러분들 관계도 있을 것이고 성공을 이루었던 나의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행복했던 추억,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과거에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현재 삶에 적용하는 노력들을 시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분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뭔가 색다른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들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얻었었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반응이 있었네. 라는 기억들을 발견하게 되고 현재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그거를 적용시켜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만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모습들, 새로운 무언가들이 좀 다가와도 즐겁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 그 사람들이든 어떤 새로운 거리들이든 일이든 관심이 가지 않고 나의 열정을 막 일으켜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길어졌었는데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뭔가 거기서 새로운 발견들이 좀 있지 않을까. 나만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된다. 외부 세계와 접촉을 늘린다. 거기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만들어 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로 보아도 옛날에는 이런 관계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 내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공유를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고립됐네.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교류를 해봐야겠다.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봐야겠다.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펜타클 9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확장이라는 건 펜타클 9번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존의 생각, 기존의 감정, 기존의 경험에만 이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감정과 생각, 느낌을 얻으면서 나의 삶을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컵 4번의 안정은요. 내일이 별로 기대되지 않아요. 이미 내일이 어떨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과 똑같다라는 걸. 그래서 희망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재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펜타클 9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나의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완만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도 나오니까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제 나에게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줘야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지, 이렇게 좀 자리가 잡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펜타클 9번이라는 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현실적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풍요와 여유를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얻어지는 기회와 도움, 확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서 여유를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고 난 후에 여러분들 모습은 어떨까? 9번 숫자가 또 나왔네요. 9번은 완성수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결과를 원한다. 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 그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권태로웠던 상황에서 새로운 자극들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다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완두 9번이라는 건 버틴다, 노력한다, 지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버텨낸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내고 싶은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짓고 완성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완두 9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완드 9번의 의미는 뭐죠? 버틴다, 지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딱 이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정말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어땠냐면, 와, 내가 해냈다. 내가 걱정하던 일을 완전히 막아냈다. 실수 없이 잘 대비한 만큼 좋은 결과도 나왔구나 하면서 기뻐했던 일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딱 생각했었을 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고 뭔가 기대되지 않고 걱정스럽고 뻔히 좀 예상 가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운이 따르고 있다고 했죠, 제가. 운이 따르는 만큼 예상에 벗어나는 더 좋은 결과, 나의 노력보다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목표나 오랫동안 노력했던 그 일에서 바랬던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했고요.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9번이라는 숫자에 딱 도착하면서 나의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뿐더러 풍요와 확장, 여유까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은 우리 여러분들이 권태로움, 무기력함, 뻔하게 예상되는 그런 미래를 좀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11월, 12월 운세와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은요, 스피드가 중요한 한 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속도 있게, 추진력 있게, 빠르게 전진해야 되는 달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도면에 나왔던 설명들은 11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과 내가 가야 할 방향,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좀 고립될 수 있는, 아까 컵 4번이 나왔죠. 무기력해지고 권태스러워지고 좀 하기 싫어지고 어떤 시도나 변화를 즐겁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좀 나지 않더라도 일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좀 어렵더라도 속도를 반드시 내야 되고 몸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뚝딱뚝딱 일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나오냐면 얻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11월에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관계에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 결과를 얻었었지, 좋은 소식을 받았었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속도를 내보자, 다시 한 번 더 추진해보자 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힘이 나지 않더라도 한번 11월에는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좀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 컵 8번이 등장을 했거든요. 컵 8번이라는 것은 떠난다, 뭔가 손을 놓는다,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한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등산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는 거, 정상을 찍지 않고 다시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카드는 아니야, 더 얻을 게 있어, 더 나아가 봐, 좀 더 해볼 게 있어, 더 경험할 게 있어, 더 얻을 게 있어, 여기서 너가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다시 뒤를 돌아보는 행동은 하지 마. 앞만 보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바쁘게 나를 만들자. 외부 활동을 많이 하자.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복잡하다면 일을 한번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을 한번 나눠봐라. 그러면 일을 체계화시킬수록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월로 넘어가면요. 완전해진 모습이 나왔어요. 아, 나 이 상태로 너무 만족스러운데? 라는 상태거든요. 저 이만큼 모으고 싶어요. 이만큼 얻고 싶어요. 이 정도로 좀 성장하고 싶어요. 했던 것이 12월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너에게 만족하는 한 달이야.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한 달이야. 깊은 만족감, 자신감, 자존감,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좀 상승될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12월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12월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를 또 한번 계획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뭔가 마무리를 짓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원해요. 이만큼 모으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를 여러분들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뤘으니까 다음엔 또 어떤 걸 모아볼까? 어떤 걸 가져볼까? 어떤 걸 취해볼까를 계획을 해야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12월에 2025년을 어떻게 보내볼까? 2025년은 무엇을 좀 쫓아볼까? 어떤 가치관으로 나아가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명확히 보는 그 이면을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내면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잘 모르고 불확실하고 모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걸 좀 잘하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나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과 생각들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식으로 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보면요. 현실적인 어떤 가치, 현실적인 성장, 현실적인 계획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 자아가 내가 바라는 이상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꿈은 무엇인가 상상하듯이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를 마음껏 그려봐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와도 대화를 계속 해봐야 돼요.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지? 나에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면 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로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나? 꼭 도전을 해봐야 되나? 안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확장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마음껏 상상하고 비현실적이더라도 바로 이룰 수 없는 것이더라도 이상을 쫓아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월 좋은 소식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변화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와인잔을 그려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아지거나 여유롭게 즐기고 먹는 자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말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즐거운 사교 활동, 모임, 행사, 사교 모임, 인맥 활동 등등 딱딱하고 긴장된 자리가 아니라 좀 즐겁게 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좋은 정보와 유쾌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재밌고 즐거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변화에서는 좀 과거에 불편한 일, 성급했던 일,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도 잘 풀리지 않았고 시간 속에서 해결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투적으로 달려나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나를 불사지르며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천히 차분하게 주변도 돌아보면서 좀 신중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차 카드가 등장했죠. 과거에 전차 카드가 나왔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과거에 강한 의지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삶을 개척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할 거다. 내가 결정한 일을 바로 실행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진하고 격파에 나갔을 것으로 보여져요. 상황이 나의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아도 좀 내 고집대로 의지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삶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고집을 부린다라는 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환경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내 고집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카드를 보면 이제 전차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날들, 그것들을 뒤로 하고 이 전차에서 좀 내려오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과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소드 4번이 등장했습니다. 소드 4번은 휴식, 회복, 재충전을 의미해요.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계획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전차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다가 행동으로 나서다가 실수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자세히 알아보면서 추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과정이 휴식도 취하고 여유도 되찾으면서 쉬엄쉬엄 나아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현재를 재검토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죠. 나의 이전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컵 왕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컵 왕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컵 왕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물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사람들의 심리나 생각, 감정을 잘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치열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고요. 잠시 외부 세계와 좀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요. 좀 은둔자 같이 행동을 한다. 사람들과 소통을 줄인다. 나 혼자만의 생각에 좀 빠진다. 회복 기간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 혼자 누워있는 그런 그림이죠. 바깥보다는 내부를 더 살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기와 때를 보면서 안식기, 준비하는 시기, 기다리는 시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문제, 고민에서 좀 멀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12월부터는 휴식과 회복을 통해서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나 분위기, 또 나의 일, 나의 계획, 이것들을 살피면서 조화롭게 잘 다루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완만하게, 무탈하게 보내면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교류하고요. 나의 수준이 주변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도 판단해보고요. 내가 원하는 평가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원하는 것을 위해 풀어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좋은 소식이 오고 난 후 여러분들 모습은 스타 카드가 등장해줬죠. 자, 소드 4번까지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컵 왕부터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를 저을 때가 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타인과 이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제 내가 나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해야지, 협력해야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교류해야지 등등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의 평판을 신경 쓰고 인적 자원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 별이라는 건 희망, 영감, 치유, 회복, 새로운 가능성,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예술인들이라면 과거의 창의력이나 아이디어가 고갈됐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출발을 하다 보니 나의 예술적 재능을 다시 한 번 더 잘 발휘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술 쪽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과거의 강한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을 하면서 일을 좀 더 즐겁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에 집착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거다. 나의 꿈을 위해서 컨디션을 잘 조절할 거다. 좀 더 즐겁게 가볍게 시도하면서 나의 잠재력을 펼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벗어나기 힘들었던 어려움, 좀 한계를 직면했었던 부분들, 계속 나의 고집대로 나의 주장대로 가다가 지쳐버렸던 그러한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를 생각할 때 희망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1월과 12월 메시지 살펴볼게요. 11월은 사람들과 협력할 일이 많고 소통, 교류, 인맥활동 이런 것들이 11월에 좀 모여 있거든요. 아까는 제가 11월까지는 좀 휴식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이네요. 12월이 이제 휴식기이고요. 11월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할 일이 많다. 사람들과 함께할 일이 많다. 뭔가 대화할 일이 있다. 조율하고 조정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나아갈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돼요. 나는 이런 걸 잘한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그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도출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명예도 얻고 금전도 얻고 여러분들의 어떤 활약할 기회까지 얻어볼 수 있는 11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는요. 교황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교황은요.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계속 신경 쓰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평판 관리를 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도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고 나의 이야기, 속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타인을 신경 쓰다 보니 속이 조금 힘들어지게 될 수 있어요. 계속 속으로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고 티를 낼 수 없다 보니까 나 혼자서 좀 끙끙 앓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나의 삶도 힘들어지고 어떤 결핍이 생기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협력하되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또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떨지 신경 쓰다 보니 정작 나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이 와인잔을 설명드렸을 때 즐거운 거, 좀 재밌게 활발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가볍게 즐겁게 즐겨도 되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한 나머지 나의 욕구를 억누르면서까지 관계를 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고 또 듣고 공유하면서 완만한 인간관계만 만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적당히 행동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어떤 호응을 해주든 관심을 갖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점,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에만 충실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 애쓰거나 무리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보일지 너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러면 속이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친구들, 가족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의 마음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방법을 써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즐거운 자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을 일이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하니까 인간관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2월로 넘어가면 완성 짓는다, 결말을 짓는다 라는 운세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12월은 마무리를 짓는 한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딱 12월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2025년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기 전 정리하고 결말을 짓고 매듭을 지어야 하는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고 같은 생각들을 하고 같은 방법들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좀 빼면 좋을지, 무엇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지, 무엇을 이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향으로 좀 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집중되어 있던 일에 시선을 돌리고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보시면 좋습니다.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딱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과제나 숙제들,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할 만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차에 내려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월은 하던 것을 계속 쭉 유지하면서 이어가지 말고 안식기를 가지든 휴식기를 가지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우는 시간을 갖든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봐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일을 생각해 봐라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전에 해왔던 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과 다르게 어떤 새로운 방식과 방법을 추구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보면 좋은지, 어떤 목표로 가야 내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딱 매듭을 짓고 2025년 새로운 목표로 또 한번 달려나갈 수 있다. 새로운 숙제와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또 한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은 이전 상황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잘 다져놓는, 다시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계속 진행하고 더 바쁘게 살려고 하고 전에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11월, 12월 좋은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모두 긍정이네요. 왠지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11월, 12월 좋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예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정받게 되는 일이나 조직이나 주변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해 라는 생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인정도 받게 되면서 무탈하게 11월과 12월을 보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기는 변화에서는요.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들을 투자하면서 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게 될 수 있는 운세입니다. 나의 것을 투자한다라는 건 베풀 일이 많아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필요에 따라 나의 것을 줘야 하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이슈가 있고 좋은 협력 관계가 생김으로써 생기가 넘치게 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근데 너그럽게 퍼주는 것보단 필요한 만큼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능력과 기술,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만 투자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좀 껄끄러운 것들, 불편한 것들, 아쉬운 부분들, 갈등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다면 이직이나 취업도 가능한 운세이니까 앞으로 관계 안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모습에서 소드 에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소드 에이스는 결정, 결단,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절, 정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오도 될 수 있는 거고 싸울 수도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거절한다, 잘라낸다, 무언가를 바로 잡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결과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크게 먹는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과거에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렸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무언가를 질질 끌거나 애매모호하게 있지 않기 위해서 거절과 정리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뚜렷한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이나 나의 뜻과 생각을 분명하게 세워야만 하는 일이 과거로부터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결정이나 방향만 잡는다면 일들이 알아서 풀린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분명한 결단과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불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고 헷갈리는 상태이고요. 일이라면 방법이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서 진행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내가 겪어야 하는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밤이잖아요.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잠을 자거나 사색에 잠기거나 내면에 집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는 모든 게 분명하지 않고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이기 때문에 아직 밤이잖아요.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결정하려 하든 좀 불명확하게 보여지고 확신이 서지 않고 모든 게 좀 모호하게 느껴지고 감정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동안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달이 떠 있는 상황을 비판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 나가고 있거든요. 검 2번은 내가 칼을 들고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내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번의 수라는 건요. 일어나는 일 속에 숨겨진 비밀이나 의미, 본질, 의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숫자여서 현실과 거리가 먼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릴 수가 있어요. 2번의 수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민이나 어떤 문제를 물질적인 관점에서 풀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답을 내놓기가 엄청 쉽잖아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판단을 내리면 되고 결론을 내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여유도 좀 챙겨놔야 돼요. 마음이 조급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보려고 할 땐, 무언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할 땐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거나 해결하려는 쪽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타협하면서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리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감춰진 부분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후퇴하는 모습, 타협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조화롭게 나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불명확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냥 결정을 내릴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잘 들리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대로 일단 잘 넘겨보자. 이 상황과 잘 조화를 이루어 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 오고 난 후 여러분들 모습, 이 소식이 오고 난 후 모습을 볼게요. 월드가 나와줬죠. 자, 월드는 나의 일을 잘 완성시킨다, 매듭 짓는다, 마무리를 짓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있는데 그저 그런 결과,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결과,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이거든요. 최종 결과. 그래서 큰 성과가 있다, 어떤 큰 완성이 있다, 성공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힘썼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당장 해결책을 낼 수 없더라도 나의 마음의 균형, 주변 상황과의 균형, 관계의 균형을 우선으로 이 상황을 안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든 완성시키고 싶은 일을 잘 완성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면 실수도 있었을 거고 계속 결정이나 판단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나의 마음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좀 변덕스럽게 움직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을 잡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잘 될 일은 더 잘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나의 목표나 일을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달이 지고 태양이 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초에 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밤이라서 문제인 거지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여기서 잘못 행동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기만 좀 지나면, 그것만 기다려주면 나의 불안한 마음도 완화될 거고 문제도 시간에 따라서 해결이 될 거고 잘 보이지 않는데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너무나 잘 해결해주고 대처를 해줬기 때문에 인정, 명예, 그리고 관계에서의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1월과 12월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과 12월 여기서 해야 할 행동에서 비슷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카드 그림 보면 물의 흐름이 보여지시죠? 그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배가 둥둥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11월, 12월 모두 동일하게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관계, 그것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런 결과를 원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해. 근데 흐름은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상황의 흐름만 잘 따라줘도 내 고집대로 방향을 정하고 뭔가 맞서서 싸우려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데요. 이 상황의 흐름을 맞추면 맞출수록 일이 잘 풀리고 물꼬가 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물의 흐름은 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수 변화. 내가 뭔가 여기서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이나 고민되는 상황에 계속 내가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거길 벗어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은 감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굽이치는 것이 나의 감정과도 같다. 감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금방 젖어들게 하고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하죠. 물 스며들듯. 그래서 물은 감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잘 균형 있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 어떻죠? 막연해지고 불안해지고 아침의 생각과 밤의 마음이 완전히 기복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기복 없이 완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11월, 12월에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상황과 맞추는 거,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이야기만 계속 나와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 보여지고 어떤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한 달을 잘 넘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난 이 정도도 만족해. 나는 이런 걸 원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다. 그냥 이 상황에 주어진 대로 움직이면 될 일이다. 너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카드는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 길이 아닌가? 이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샛길로 빠진다든지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냥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아가기만 해도 잘 풀리는데 내가 자꾸만 걷다가 멈추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계속 뭔가 욕심과 집착이 생기면서 나의 감정 컨트롤도 어렵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주게 될 수도 있고 뭔가 꼬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고립되고 정체되면서 묶여버린대요. 그 자리 그대로.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 돼버린대요. 근데 그러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에만 내가 맞추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나의 상황이 안정화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또 관계에서 원하던 방향도 얻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괜찮아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셨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더 말씀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조언은 조금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11월, 12월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서둘러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균형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조율이 필요하다. 그것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2024년에 바랬던 일을 이룰 수 있으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11월, 12월 좋은 소식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리딩을 쭉 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네요. 우리 4번 분들도 좋은 소식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는요,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좋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성과를 내거나 누군가와 함께 일을 도모하면서 금전의 이익을 내거나 좋은 사람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 화합, 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카드는요, 여러분들, 나에게서 생기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화성이 등장을 해줬죠. 화성은 행동력, 노동력,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깊이 고민하고 사색에 잠기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으로 모든 것을 좀 표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협업과 협력, 이것은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거나 좀 나를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무 세게 나오게 된다면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카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관계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소식은 오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조금 강하니까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 실수를 한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심할 점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협력하는 사람, 함께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거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면서 좀 비판하는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에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 나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들어주는 쪽으로 잘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적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행동이잖아요. 뭔가 돌파해내는 힘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주저하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이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겠다. 이런 힘들이 강해지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흐름들을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부터 살펴볼게요. 과거 모습에서는 소드 9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고 이 고민과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들, 끝내려 해도 끝내지지 않는 것들, 정말 방법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이 과거로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이직, 취업, 부동산 등등 각각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저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와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했다라고 읽혀지거든요. 카드 그림을 보면 뭔가 악몽을 꾸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 많은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문득문득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과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소드 9번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 완드 5번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곳저곳 부딪히면서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 맞게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괜한 걱정까지 들고 불안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과정은요, 한계 지점을 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성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민에만 잠겨 있지 않겠다. 좀
겪어보면서 돌파해내고 싶다.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싶다. 변화를 추구하고 싶다. 이 상태로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갸우뚱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쪽이든 결과가 나겠죠. 가고 있는 방향까지 함께 보면서 리딩 해볼게요. 그래요. 가고 있는 방향에서도 펜타클 에이스가 나와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불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어떤 걱정과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관계에서 정말 좋은 기회,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과정만 보았을 때에는,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만 두고 보았었을 때는 제가 지금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방향을 어떤 부분에 잡고 가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있는 탓에 이 생각들이 딱 하나로 합쳐져서 결론이 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고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한계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고민들이 결국에는 어떤 해결책을 내준다든지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결국 도울 거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 화성 에너지가 완드 5번과 연결되어 화성은 용기, 결단, 활력이 강해지는 만큼 어떤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싸우고 돌파하는 것에선 긍정이지만 이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에서는 내가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자 조심할 점으로 읽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소통할 때는 좀 부드럽게 완화시켜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 주거든요. 이 펜타클 에이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하늘이 주는 행운과 기회를 의미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쨌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펜타클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회이고요. 지금 내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다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다거나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방향, 그리고 안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서 물질적인 준비도 함께 완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다 오고 난 후에 이제 결과는 어떨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그 이면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과 고민, 걱정, 나의 행동들은 운명의 힘으로 겪어야만 했던 일이다. 꼭 거쳐야만 했었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과 흐름이었고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좀 적응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직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의 제안을 어느 정도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못한 변화, 계획에도 없는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방향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직감적으로 들어온 답이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오고 난 후에 변화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것이 기반이 되었고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또 무언가를 추구한다, 변화를 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간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또 이때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승진을 한다, 나의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같은 분야지만 더 발전된 상태로 취업을 한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레벨업하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술적으로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 근데 소드 9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고갈된 상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쥐어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런 반복적인 지속적인 생각들이 결국에는 멋진 결과로 나오게 되었고, 또 그것들로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한계를 벗어나서 더 발전된, 확장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화성 에너지도 나왔잖아요. 뭔가 뚫고 가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안으로는 반드시 뭔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부분을 확 넘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능력, 매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딱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와 줬을 때,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힘든 과정이 아니라 정말 가야 할 방향이 있고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어떤 갈등, 담금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이렇게 운세 살펴보면서 조언도 구해보고 지금 들어와 있는 메시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11월은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압박감, 부담감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해야 할 일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선택한 일이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짊어진 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압박감, 스트레스, 과부하 상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긴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해라 라는 카드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한다. 끝맺음을 해야 된다.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 일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딱 마침표를 잘 찍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번이잖아요. 완드인데 10번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책임져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 마지막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잘 완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달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 심판 카드가 등장했어요.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나의 성에 안 차,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계속 과거에 미련을 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갇히게 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노력해서 만든 결과인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 소드 9번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생각하게 되고 뭔가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무리수를 던지게 되고 감정이 아까도 극단적으로 좀 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부분의 결과가 나왔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제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다. 그래야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짐을 한꺼번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책임감과 압박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만족을 모르면 계속 욕심을 내게 되어 있고 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할 일들에 집중을 하되 그것의 결과가 나온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채웠으면 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써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은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개가 아닌 것 같아요. 2개, 아니면 그 2개 이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가정도 신경 써야 되고, 애도 돌봐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약속도 많고, 일도 투잡이에요.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완드 10번이 나왔을 때. 꼭 일을 하나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자잘자잘하게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써야 할 곳, 신경 써야 할 곳이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번 11월과 12월에 내가 결과를 낼 거야, 내가 정말 크게 성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가는 게 훨씬 이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2개를 지금 잘 굴려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흐름도 보면 배를 타고 파도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12월에도 내가 해야 할 것에 충실하되 흐름을 계속 잘 타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고 그 계획대로 다시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는 그런 노력들에 또 에너지가 나갈 수 있겠죠. 내 흐름을 타고 가라 이 말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평정심 있게 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 A라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대비해 놨던 B의 계획으로 유연하게 바꿔서 가는 것들. 이런 융통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의 이상, 정말 높은 결과물, 높게 기준을 잡기보다는 적당히 무리하지 않도록 기준을 좀 낮춰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 거고 내가 적당히 했었을 때 적당히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기준을 잡지 않도록 12월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을 만나야 돼, 일을 해야 돼, 가정도 돌봐야 돼 이렇게 지금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 2개만 딱 1순위, 2순위 정하셔서 그것만 진행하는 게 이롭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너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2개만 갖고 이번 달은 이 2개만 신경 써야지 하시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업, 인간관계, 운은요 12월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월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없어요. 많이 바쁘기도 하고 내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 내가 실행해야 되는 계획들, 정말 잘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쓸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일 다 하고도 혼자만의 시간을 또 보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인간관계까지 챙길 여력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12월로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봐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요즘 나의 평판은 어떤지,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관계 안에서 이익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져서 12월에는 사람들과 소통할 일, 화합할 일, 협력할 일, 자주 만나게 되는 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즐거운 감정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공유할 일이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협력도 잘 되고 즐거운 분위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 흐름들이라서 관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딱 마주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